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102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30일 신고 또 신고. 1981년 8월 27일 목요일 성남에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부대 이동에 따른 정비일이었습니다. 주변 정리도 하고 개인 정비도 하고 휴식도 해야 했지만 우리 대대장은 그리 여유롭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양구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연습했으니 이제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다른 부대보다 뒤처질까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8시에 집합하여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성남 비행장 보조 활주로는 참으로 까마득했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주활주로 건너편에 있는 보조 활주로였지만 길이가 약 3km 정도 된다고 하고 폭도 엄청 넓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사단항공대 활주로는 이곳에 비해 손바닥만 했습니다. 성남에서의 첫 훈련은 양구에서처럼 우리 대대만의 자체 훈련이었습니다. 아직 제병지휘관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훈련은 실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 항공대에서처럼 사단 군악대에서 파견 나온 북쟁이의 북소리에 맞춰 활주로 한편에서 돌고 도는 연습을 했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뀐 탓인지 사단항공대에서 제법 잘하던 분열이 대우가 잘 맞지 않아서 대대장과 중대장들이 이것저것 지적을 했지만 얼차려나 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활주로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우가 잘 맞지 않는 것을 다른 부대원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날 오후에는 대대연병장에서 주로 줄맞추기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와서 차량에서 하차했던 대대연병장은 분열하기에 자리도 좁고 바닥은 비포장으로 자갈들이 밟히는 땅이라 분열 연습하기에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발밑에서 날리는 먼지로 인해 목구멍만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에서의 첫날이 지났습니다. 군대는 신고로 시작해서 신고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시작할 때 신고를 하고 마칠 때도 신고로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출이나 전입대는 물론이려니와 하다못해 행정반이나 다른 소대 내무반에 들어갈 때도 신고를 합니다. 단결, 제화기소대 일병 윤태상 제1소대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올 때에도 신고를 합니다. 단결, 제화기소대 일병 윤태상 용무 마치고 돌아갑니다. 물론 같은 중대 내에서는 쫄병 때만 신고를 하고 고참이 되면 그럭저럭 드나들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군이날 행사를 위해 새로운 편제로 편성되고 새로운 지휘관들의 지휘를 받게 되자 이에 따른 신고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국군이날 행사부대는 제병지휘관을 최고 사령관으로 그 예하에 육군, 해군, 공군 등 도보부대와 기계화부대 등으로 편성하여 각각의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또 각 군의 예하에는 병과별로 연대 또는 대대 단위부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스키대대는 제병사령부 예하, 육군지휘부, 특전연대, 스키대대로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에는 도보부대 1만여 명,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기계화부대가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제대 편성에 따라 성남 비행장에서의 첫 번째 업무도 역시 신고였습니다. 특전연대장에 대한 신고는 도착 즉시 거행하였고 성남 비행장에서의 이틀째가 되는 8월 28일 오전에 육군지휘관 이병구 소장에 대한 신고가 거행되었습니다. 육군에 해당되는 모든 부대가 함께 모여 육군지휘관에게 신고를 하고 분열 시범을 보여주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래 전군에서 육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행사부대 병력 또한 육군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육군 지휘부를 필두로 육군군기단,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 3개 사관학교 생도대대가 도열하고 그 다음으로 보병연대에야 보병사계대대가 위치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우리 특전연대로 특전대대, 특수대대, 스키대대가 도열하고 마지막으로 여군대대가 바로 우리 스키대대 다음에 위치했습니다. 수천 명의 육군 도보부대가 각 대대별로 도열하여 육군지휘관에게 신고를 하고 분열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들의 분열만 보아왔던 우리들에게 다른 부대원들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실력은 그만한데 그래도 역시 우리 특전연대 쪽이 절도가 있고 좀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대 편성에서 고무적인 것은 여군부대가 바로 우리들 옆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남자들 뿐인 군대에서 비록 그림의 떡일망정 그나마 여자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젊은 가슴들은 뛰었습니다. 실제 행사 때에는 스키부대와 여군 사이에 통합군기단이 위치했지만 성남에서 연습하는 한 달 동안은 여군이 항상 우리 옆에 위치했고 분열 연습에서도 우리 뒤에 따라왔기 때문에 늘 가까이서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하사관급 이상으로 계급이 높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어쩌다 마주쳐서 말을 걸어도 가급적 우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본래 제병지휘관에 대한 신고는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에그니스로 인하여 9월 3일까지 엄청난 비가 오는 바람에 신고가 뒤로 늦춰져서 9월 7일 월요일에 겨우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제병지휘관 이광로 중장은 논산훈련소장으로 재직 중 제병지휘관으로 발탁된 사람으로 모자 차양을 반달처럼 둥글게 구부려 쓰고 다녔고 성격도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신고식에서도 그런 성격처럼 길게 끌지 않고 신고식을 간단히 마쳤고 뒤이어 열병과 분열 시범 등으로 모든 신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광로 제병지휘관은 훗날 국회의원까지 역임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